교과서는 42쪽이고요. 2단원 각기둥과 각불, 오늘은 도전수학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배운 각기둥과 각불을 이제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학습 문제는 각기둥과 각불에서 꼭지점의 수, 면의 수, 그리고 모서리의 수, 이거 사이에 규칙을 찾고 친구들과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수학은 규칙성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죠? 우리가 그런 규칙성을 파악하고 다른 것에 이제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어요. 자, 그러면 42쪽의 위에 보겠습니다. 연수와 준기가 그림과 같이 꼭지점을 고무차륵으로, 모서리는 이제 막대로 나타내어 입시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찾아봅시다. 여러분, 지금 약간 붉은색의 고무차륵을 이제 꼭지점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막대기는요, 이렇게 모서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연수는 지금 왠지 사각기둥을 만들고 있는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준기는 사각불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있는 뭐 이쑤시개라든지 뭐 고무차륵 아니면 차륵 같은 거 문구점에서 구입을 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요. 자, 이렇게 고무차륵 12개와 긴 막대기 6개, 그리고 짧은 막대기 12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무차륵은요, 꼭지점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문제에서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는지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고무차륵이 12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지점의 수가 최대 12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서리는요, 긴 막대기 6개, 짧은 막대기 12개 해서 전체가 모서리의 수가 18개 이하인 각기둥과 각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기본적인 그 각기둥과 각불을 한번 분석해 보면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불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그리고 삼각불, 사각불, 오각불을 차례대로 밑면을 다르게 하면서 꼭지점, 면, 모서리의 수를 조사해 보고 밑면의 모양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이 조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기본적인 먼저 각기둥부터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은 배움 공책에다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서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각기둥은 일단 꼭지점이 아래에 3개, 위에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고무차륵이 6개가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꼭지점이 6개니까요. 자, 그리고 삼각기둥은요, 밑면에 모서리가 3개, 옆면에도 3개, 그 다음에 맨 위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밑면에도 모서리가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서 이제 9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막대기가 9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각기둥 한번 볼게요. 자, 오각기둥은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게요. 자, 밑면이 위아래 이제 하나씩
이제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지점은요. 그래서 아래쪽에 5개, 위에 쪽에 5개 이렇게 총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막대기는요. 모서리가 밑에 5개, 옆면에 5개, 그 다음에 위에 5개 이렇게 모서리가 15개가 있겠죠? 자, 우리가 그런 거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서 최대한 만들 수 있는 각기둥이 몇 개 있는지 확인해 보니까 자,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각불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각불은 먼저 기본적인 삼각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삼각불은요,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게요. 삼각기둥과 달리 삼각불은 밑에 쪽에 밑면에 꼭지점이 3개, 그 다음에 위에는 꼭대기에 이제 하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지점이 4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무차력이 4개가 필요해요. 그리고요, 모서리는요, 아래쪽에 삼각형, 이제 밑면이 삼각형 모양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3개, 그 다음에 옆면에도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 더하기 3 하니까 막대기가 6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육각불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게요. 밑면은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밑면에 꼭지점이 6개, 그 다음에 맨 위에 꼭대기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 꼭지점은 7개가 됩니다. 그래서 고무차력이 7개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막대기는 모서리를 의미하는데 육각불에는 모서리가 아래쪽에 6개, 그 다음에 옆면에도 모서리가 6개가 있어요. 그래서 6 더하기 6 하니까 12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삼각불에서 육각불까지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되었네요. 네, 여러분. 그러면은 왜 칠각불은 만들 수 없는 것일까요? 칠각불은 꼭지점이 아래 7개, 위에 하나 이렇게 있어서 꼭지점이 8개가 있고, 그러면 고무차력은 8개가 되잖아요. 하지만 모서리가 총 14개가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옆면에 있는 모서리가 긴 막대기로 했을 때, 여기 긴 막대기는 6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밑면도 우리가 칠각형을 봤을 때 모서리가 7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긴 막대기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칠각불은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무차력은 우리가 꼭지점의 역할을 했고, 그리고 이 막대기는 모서리 역할을 했다는 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고무차력을 꼭지점으로, 막대기를 모서리로 생각할 때 꼭지점 모서리의 면의 개수를 말해보세요. 자, 삼각기둥은 꼭지점이 6개. 자, 밑에 3개, 위에 3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모서리가 9개. 왜냐면은 밑에 3개, 옆에 3개, 위에 3개. 이렇게 3 더하기 3 더하기 3. 이제 모서리가 9개가 되고요. 면은요, 밑면이 2개 있잖아요. 위아래 밑면이 이제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옆면이 삼각기둥은 이제 옆면이 3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 더하기 3 하니까 5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삼각기둥은 꼭지점이 사각기둥은요. 이제 사각형이니까 아래에 4개, 위에 4개 이렇게 꼭지점이 8개가 되고요. 모서리는요. 아래에 4개, 옆면에 4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밑면에 4개.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4 해서 12개가 됩니다. 면은요, 위아래 면에 이제 2개가 있고요. 옆면에 4개가 있기 때문에 2 더하기 4 하니까 6이 됩니다. 그쵸? 자,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팔각기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단, 꼭지점이 아래 8개, 위에 8개. 그래서 꼭지점은 이제 16개가 필요하고요. 모서리는요, 이제 아래 8개, 옆에 8개, 위에 8개 해서 24개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이 필기해주면 되겠습니다. 43쪽에 가운데 있겠죠? 그래서 꼭지점의 역할을 한 고무차력, 모서리 역할을 한 나무 기둥까지, 나무 막대까지 여러분이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43쪽에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각기둥이나 각불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봅시다. 여러분, 면이 7개고 꼭지점이 7개, 모서리가 12개인 도형은 입체 도형은 어떤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일단 면이 7개래요. 면이 7개인 그 각기둥은요. 먼저 이렇게 오각기둥이 있어요. 그렇죠? 오각기둥이 면이 7개고 그리고 각불은요. 이제 육각불이 있네요. 육각불이 이제 면이 7개예요. 그렇죠? 여러분 꼭지점 비교해 볼게요. 오각기둥은 꼭지점이 몇 개일까요? 꼭지점이 위에 5개, 밑에 5개 하니까 오각기둥은 꼭지점이 10개예요. 육각불은요. 꼭지점이 아래 6개, 위에 하나 하니까 꼭지점이 7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남학생이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은 육각불에 해당하는 내용이겠죠? 마지막으로 모서리가 12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자, 육각불은 모서리가 밑에 밑면에 육각형의 6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 모서리가 6개, 6 더하기 6 하니까 1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육각불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조건을 보고 맞추면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다음 활동으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한번 만들어 주세요. 알겠죠? 자, 밑에 여학생이 나와 있습니다. 각기둥이나 각불 알아맞히기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자, 여러 가지 각기둥과 각불 중에 한 가지 도형을 고르고 그다음에 제시할 순서를 고려하여서 이제 도형의 여러 가지 구성 요소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여러분이 이제 이건 직접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선생님은요, 면이 7개, 꼭지점이 10개, 모서리가 15개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어떤 도형일까요? 여러분, 정지 버튼을 누르고 한번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해보니까 정답은 오각기둥이었습니다. 아까 문제랑 이제 면 개수는 7개랑 같아요. 근데 이제 꼭지점은 10개라고 했는데 오각기둥은 아래에 5개, 위에 5개 이렇게 꼭지점이 10개가 되고요. 모서리는 아래에 5개, 옆면에 5개, 그 다음에 위에 5개 이렇게 모서리가 15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오각기둥이라고 했고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직접 문제를 알아맞추는 문제를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수학 42쪽 도전 수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둥과 각부를 찾아볼까요? 하는 내용인데요. 자, 1번. 연수와 준기가 그림과 같이 꼭지점을 고무차륵으로 모서리를 막대로 나타내어 입체 도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주어진 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부를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런 고무차륵이 이제 꼭지점의 역할을 한대요. 꼭지점. 자, 그리고 이런 나무 막대가 모서리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부를 찾아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은 직접 찰흙과 그리고 나무 막대를 대신해서 이쑤시개를 가지고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각기둥과 각부를 직접 만들어 보고 거기서 꼭지점의 수와 모서리 그리고 면의 수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선생님이 처음으로 만든 입체 도형을 보니까 각기둥이에요.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오각형이죠.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각기둥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밑면에 보니까 먼저 꼭지점의 수를 확인해 볼게요. 꼭지점의 수는 밑에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위 다섯, 아래 다섯 이렇게 해서 전체가 10개가 됩니다. 그쵸? 자, 모서리 한번 확인해 볼게요. 모서리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서리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이게 바로 모서리입니다. 자, 이게 모서리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밑에 쪽에 있는 면에 모서리가 5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옆면에도 자, 이런 게 지금 모서리잖아요. 그쵸? 이 기둥 역할을 하는 게 모서리예요. 옆면에도 5개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5개가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밑면에도 보니까 자, 여러분 이게 지금 밑면입니다. 모서리입니다. 그쵸? 그래서 위에도 이렇게 5개가 있다는 거. 그래서 다섯 해서 모서리의 개수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면의 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면은 밑에, 위에 이렇게 밑면이 하나씩 2개가 있고요. 옆면은 5개가 되겠죠? 여기 하나, 여기 둘, 그 다음에 여기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이렇게 옆면이 5개가 되네요. 그리고 밑면 2개 해서 면의 수는 7개가 됩니다. 자, 선생님이 두 번째로 만든 입체 도형은 각불인데요. 밑면의 모양을 보니까 육각형이네요. 네, 맞습니다. 육각불로 만들었습니다. 자, 먼저 꼭지점의 수는요. 여러분, 이 점토가 꼭지점의 역할을 하잖아요. 밑면은 꼭지점이 6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각불에 꼭지점이 있죠? 그래서 꼭지점은 육각불이 전체가 7개가 됩니다. 자, 그리고 모서리의 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여기 이 나무 막대가 이게 모서리 역할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밑면에는 6개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그 다음에 옆면에는요, 옆면에도 이제 6개가 있겠죠? 이유는 이게 육각불이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모서리가 밑에 6개, 그 다음에 옆면에 6개. 그래서 모서리의 개수는 총 12개가 됩니다. 자, 면의 수는요, 밑면에 이제 하나 있죠? 그 옆면은 몇 개일까요? 자, 각불의 옆면은 삼각형의 모양인데, 우리가 지금 이게 밑면이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옆면의 개수는 6개가 됩니다. 자,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이렇게 뒤에까지. 그래서 6개가 돼서 면의 수는요, 전체적으로 7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생님은 오각기둥과 육각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래서 꼭지점과 모서리, 면의 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연수는 팔각기둥을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팔각기둥. 여러분, 팔각기둥의 밑면은요, 우리가 팔각형이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고무차륵은 우리가 꼭지점의 수를 의미하겠습니다. 여러분, 막대는요, 이거는 이제 모서리에 해당하는 거겠죠? 한번 선생님이 같이 생각해 볼게요. 먼저 팔각기둥은 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어요. 팔각형을. 자, 그럼 모서리가 밑면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습니다. 꼭지점이. 그리고 여러분, 위에 있는 밑면에도, 이렇게, 여기 위쪽에도 팔각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여러분?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쵸?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잘 못 그리겠는데, 위에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으니까, 꼭지점은요, 8 더하기 8 해서 이제 16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모서리의 수는요,
일단 밑면에 모서리가 8개가 있죠. 그 다음에 옆면에도 모서리가 8개 있을 겁니다. 그쵸? 이렇게 이거 겨냥도니까 안 보이는 부분은 점으로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그릴게요. 자, 그래서 잘 못 그렸지만 이해해 주세요. 모서리의 수는요, 밑면에 8개, 그 다음에 옆면에도 8개, 그리고 위에 있는 밑면에도 이제 8개가 됩니다. 그래서 맨 아래에 8, 옆면에 8, 위쪽에 8, 그래서 전체가 모서리는 24개로 이루어진다는 거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각불이나 각기둥이나 각불은 무엇인지 맞춰보세요. 여러분, 면이 7개래요. 자, 먼저 우리가 각기둥이랑 각불이었을 때 2개를 비교해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면이 7개다. 그러면 각기둥은요, 밑면이 2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는 이제 오각기둥이라고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면이 7개니까요, 밑면이 2개, 옆면이 5개 해서 오각기둥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각불은요, 면이 6개라면은 밑면 하나, 옆면 6개인 우리가 육각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꼭지점이 7개래요. 여러분, 꼭지점이 7개. 그러면은 오각기둥은 꼭지점이 10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각기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꼭지점이 7개라는 거는 여러분, 육각불은 꼭지점이 밑면에 6개, 그 다음에 맨 위에 하나 이렇게 해서 꼭지점이 7개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모서리가 12개. 여러분, 육각불은요, 밑면에 6개, 그 다음에 옆쪽에 또 6개 이렇게 옆면에 둘러싸여서 있잖아요, 모서리가. 그래서 모서리가 12개가 맞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은 자, 우리가 찾던 이 조건의 각기둥과 각불에서는요, 우리가 정답은 육각불로 나왔습니다. 네, 선생님이 한번 퀴즈를 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각기둥이나 각불 알아맞히기 문제를 만들어 보세요. 자, 먼저 면이 9개입니다. 그리고 꼭지점은 14개이고요. 모서리가 21개인 이 도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을 아는 학생은 풀이 과정을 적어서 정답과 함께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여러분이 정성껏 보내준 그 학생들 5명을 뽑아서 선생님이 맛있는 초콜릿을 선물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많이 참여 부탁합니다. 네, 수학 44쪽입니다. 얼마나 알고 있나요? 여러분, 선생님의 영상을 보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스스로 꼼꼼하게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선생님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선생님의 풀이 과정과 여러분이 문제 푸는 것을 비교해 가면서 시청해주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 문제가 틀렸을 경우에는 자신의 생각한 게 왜 틀렸는지 다시 되돌아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깊이 있게 하는 그런 연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입체 도형의 이름을 써보세요. 여러분, 먼저 이 입체 도형의 밑면의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먼저 파악해야겠죠. 자, 1번. 여러분, 이건 사각형입니다. 밑면이. 그러니까 이거는 사각뿔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사각뿔. 자, 두 번째는 밑면이 오각형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오각기둥이 되겠습니다. 오각기둥. 자, 세 번째는요, 밑면이 육각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육각뿔이 되겠습니다. 육각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입체 도형을 보고 빈칸 안에 알맞은 말을 써 넣으세요.
네, 여러분, 여기 있는 면을 가리키는데 이거는 이제 밑면이겠죠? 자, 이 도형은 지금 삼각 기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꼭지점이 되겠고요. 꼭지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모서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옆면을 가리키네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삼각 기둥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고, 자, 두 번째, 여러분 맨 위에 보니까 각불의 꼭지점입니다. 각불의 꼭지점. 자, 그 다음에 여기 옆면의 모서리를 의미하고 있죠? 모서리. 자, 그리고 맨 밑에 이건 밑면. 이 각불은 밑면이 오각형인 걸로 봐서 오각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꼭지점. 그리고 이거는 옆면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는 이 오각불의 높이를 의미합니다. 높이. 영어로는 자, 하이트라고 선생님이 강조 많이 했었습니다. 자, 3번. 입체 도형을 보고 옳게 말하는 것을 동그라미, 잘못 말한 것을 X표를 하시오. 자, 가는 옆면이 삼각형입니다. 여러분, 가는 뭐예요? 자, 이거는 사각뿔입니다. 사각뿔. 이건 사각 기둥이겠죠? 여러분, 각뿔은요, 옆면이 모두 삼각형입니다. 그래서 가는 옆면이 삼각형이다. 네, 맞습니다. 두 번째, 나는 모서리가 모두 10개입니다. 여러분, 나는요, 모서리가 밑면, 밑에 쪽에 있는 밑면에 4개, 이렇게, 이게 다 모서리잖아요. 그쵸? 옆면에도 4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밑면에도 모서리가 4개 해서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리고요. 맞는 것은 12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가와 나는 밑면이 사각형입니다. 네, 맞아요. 밑면이 둘 다 사각형이에요. 자, 가와 나는 옆면의 수가 같습니다. 여러분, 사각뿔에서도 옆면의 수가 4개이고요. 사각기둥도 옆면의 수가, 개수가 4개입니다. 그래서, 같다는 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45쪽 4번입니다. 다음 사각기둥의 전개도가 되는 것을 모두 찾아보세요. 여러분, 이 도형은 우리가 사각기둥인데요. 자, 먼저 옆면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우리가 밑면이 사각형이기 때문에 옆면의 개수가 4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나를 보니까요. 나는 지금 옆면이 몇 개예요? 이게 지금 밑면은 선생님 별표를 쳐볼게요. 옆면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나오네요. 그래서 나는 일단 탈락입니다. 그 이유는 옆면이 4개여야 되는데 이거는 옆면이 5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나를 보니까 여러분 이 전개도를요. 지금 이게 밑면이잖아요. 이 밑면을 감싸고 있는 옆면을 보니까 하나, 둘, 셋, 4개가 나오고 이거를 잘라가지고 잘 모아보면은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길이랑 같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 거리랑 이 길이랑 또 같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길이랑 같을 때 이 전개도가 완성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먼저 가는 전개도가 올바른 전개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 다는요, 지금 이게 밑면이잖아요. 자, 밑면을 이렇게 놓고 옆면을 봤을 때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 옆면이 이렇게
잘라서 조립을 해보면은 이쪽으로 가고, 이 밑면들을 모아서 이게 위쪽으로 이렇게 딱 올라왔을 때 이 전개도가 올바른 전개도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 전개도를 보고 이 전개도를 잘라서 모아지는 것을 이제 상상해 보면은 우리가 올바른 전개도라고 이제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 거리랑 또 같고, 자, 이 거리랑 또 같고, 자, 그 다음에 이 거리랑 이 길이랑 또 같다는 거 이렇게 보고 이 전개도를 오려서 접은 다음에 완성을 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와 다는 맞는 것으로 나왔고요. 여러분, 라는요, 이 여기 밑면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모으고 또 이거를 이렇게 모았을 때 여기가 지금 이 별표가 중복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와야 되는 그 전개도에 그 옆면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채워지지 못하는 것이겠죠? 지금 빨간색으로 별표 친 그 부분이 서로 중복이 되기 때문에 라도 탈락입니다. 45쪽에 5번입니다. 여러분, 전개도를 접었을 때 만들어지는 입체 도형의 이름을 쓰고 그 이유를 써보세요. 여러분, 일단 이 도형의 밑면을 볼까요? 밑면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지금 밑면을 보니까 우리가 육각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전개도에 보니까 밑면이 2개나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육각기둥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게 왜 육각기둥이냐 보니까 먼저, 자, 밑면이, 첫 번째는 밑면이 육각형이다. 그리고 이게 육각뿔이 아닌 이유는요, 밑면이 2개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밑면이 2개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확인한 거 세 번째, 여러분, 육각기둥은요, 자, 밑면이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 육각형을 둘러싸고 있는 옆면이 6개가 됩니다. 자, 1, 2, 3, 4, 5, 6. 전개도 잘 그려줬어요. 그래서 우리 옆면이 6개다. 자, 이렇게 육각기둥이 되는 그런 요소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래서 이번 5번의 답은 육각기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